천안시가 연초부터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유치한 기업만 51개, 연내 목표인 300개 유치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산시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설치한 재활용과 종량제 봉투 수거함이 쓰레기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결국 아산시는 일부 수거함을 철거했습니다. 제동 수목원에 봄을 부르는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봄의 전령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천안시 입장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부지 안에 추진되는 체육관 건립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시가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자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속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천안시가 연초부터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유치한 기업만 51개, 연내 목표인 300개 유치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3위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인 MEMC 코리아 천안 공장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달 천안시, 충청남도 등과 협약을 맺고 2019년 신축한 제2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1,320억 원이 투입되는데 신규 사원 5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천안시의 기업 유치 활동이 연초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MEMC 코리아와 에어 리퀴드 솔루션 코리아 등 2개 기업에 이어 지난 7일에도 코로나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젠바디 등 6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 들어 공장 신설이나 증설, 이전에 약속한 기업은 51개, 2,900억 원의 투자와 1,387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천안에 계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또 입지 여건, 또 인적 자원, 인프라 등이 고루 갖춰진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천안을 많이 찾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부 산업단지는 이미 100%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산업단지들도 속속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시는 기업 전담부서는 물론 전 직원이 기업 유치 일선에 나서 올해 목표인 300개 기업 유치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2개가 작은 300개지만 아마 성과는 작년보다 더 좋은 성과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지난해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당초 목표인 292개를 초과한 302개 기업으로부터 3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 장소에 재활용과 종량제 봉투 수거함을 설치했는데요. 불법 쓰레기 투기가 줄지 않으면서 결국 일부 수거함을 철거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아산 원도심에 설치된 재활용품 수거함.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대형 비닐에 담아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분리 배출은커녕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쓰레기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수거함 역시 불법 쓰레기 투기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되면서 아산시는 배출 지도원 운영을 통해 관리와 계도를 병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쓰레기 투기는 줄지 않았습니다. 분리수거함이 이처럼 불법 쓰레기 투기함으로 전락하면서 아산시가 일부 수거함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설치된 재활용 종량제 봉투 수거함은 모두 20여 개. 절반 가까이가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에 1년도 안 돼 철거된 겁니다. 기존의 쓰레기 배출 장소보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쓰레기통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기도 많이 일반 배출 장소보다 투기도 많고 또 따로 관리자가 지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쌓여 있는 게 잘 치워지지도 않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수거함이 쓰레기 불법 투기로 오히려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 입장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부지 안에 추진되는 체육관 건립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체육관은
총 사업비 25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에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또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워킹풀과 실버 웨이트존, 운동 처방실 등도 조성됩니다. 시는 건축 설계 공모를 거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 취업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비 2억 5천만 원과 시비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시는 청년 250명을 발굴해 다음 달부터 12회에 걸쳐 심리상담과 진로상담,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시엔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완연한 봄 향기가 물씬 느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런 때 세종 수목원에 봄을 부르는 꽃들이 활짝 피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 생활정원. 색종이를 잘라 모은 듯한 노란 꽃이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풍년화의 한 품종인 일명 바름슈테트 골드입니다. 봄에 가장 일찍 피는 대표적인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년화는 그 한 해 꽃이 이렇게 만개를 하면은 그 한 해 농사라든지 모든 게 다 풍요롭다라는 의미로 풍년화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유래되어 오고 있습니다. 정원 곳곳에선 봄 야생화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려준다고 해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새 복수초가 샛노랗게 피었고, 이에 질세라 노루의 길을 닮았다고 해 이름 붙여진 일명 노루기가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줄기를 따라 촘촘히 돋아난 보송보송한 솜털이 앙증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봄꽃들은 정오부터 낮 3, 4시 사이에 가장 화사하게 핀 것을 볼 수 있는데 수목원을 돌며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달 중순부턴 더욱 다양한 봄꽃이 수목원 곳곳에 식재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 예정입니다. 봄을 맞아서 펜지나 비올라나 튤립처럼 봄을 느낄 수 있는 꽃들을 많이 식재할 예정이니까 수목원 찾아서 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수목원에 하나둘 피어나는 꽃들이 새봄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최근 강원도 산불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세종시가 다음 달 17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중 산불방지 대책본부와 각 읍면동은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는 등 비상 대응 태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59명과 산불감시원 20명을 동원해 농산 폐기물과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산불 가해자 수사팀을 운영해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종시가 연말 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자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속 추진합니다. 통상 지방소득세 환급은 3월 연말정산 국세 환급이 발생한 이후 4월에서 5월에 지급됐지만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환급 결정세액의 10%를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환급해주며 올해는 연말정산 소득 공제율 및 한도 상향 등으로 환급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금 신청은 온라인 위택스 등으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세종시의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전체 금액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세종시는 보호 중인 유기동물 입양 기회를 늘리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 예산과 범위를 지난해 600만 원 40마리에서 올해 2,250만 원 150마리로 전년 대비 3.75배 이상 상향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일반 시민이며 입양 후 6개월 안에 신청하는 동물 진료나 미용비 등 금액의 60%,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지난해 세종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 또는 보호한 동물은 총 537마리로 이 중 266마리가 새로운 주인의 품으로 입양됐습니다. 지난해 말 사전 공연까지 선보인 세종예술의 전당이 오는 30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울러 금강보행교와 조치원 동서연결도로가 개통되는 등 이달 중 세종시에서 대규모 사업의 개관 및 개통식이 잇따라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객석수 1071석 규모로 준공된 세종예술의 전당입니다. 준공 뒤 행복청으로부터 관리권을 인수한 세종시는 음향시설과 무대 조명 등을 설치하고 지난해 12월엔 세 차례 사전 공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 기다렸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이곳에서 세종시의 어떤 그런 문화나 어떤 예술 그런 다양한 방면으로 많은 공연이 좀 열리고 그래서 정말 세종시가 문화예술면에서 정말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 공연예술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예술의 전당이 오는 30일 개관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당일 오후 4시 30분부터 열리는 개관식에 이어 저녁 6시부터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함께하는 기념 공연을 선보입니다. 입장권은 전석 무료이며 예매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세종예술의 전당이 세종시의 얼굴이자 상징으로 국내 최고의 문화공간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급의 국내 공연을 기획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공립예술단체 공연을 정례화해서 세종시 수건 사업으로 꼽히는 조치원 동서 연결도로와 금강 보행교 조성 사업도 이달 중 잇따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착공한 조치원 동서 연결도로가 약 5년 만인 오는 11일 개통될 예정으로 조치원 동서 지역 간 원활한 교통 흐름은 물론 지역 간 화합을 이끌어내는 상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막바지 시설물 정비가 한창인 금강보행교도 이달 말 개통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에 있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지난해 8월 준공된 정부 세종청사 체육관의 운영관리를 책임질 전문 운영기관을 공모합니다. 공모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다음 달 1일 제안서 평가를 거쳐 4월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최근 10년 동안 실내 수영장 관련 사업 추진 경험 등이 있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서 위탁 기간은 2년 8개월입니다. 한편 정부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한 직장 체육시설로 건립된 이 체육관은 사업비 1,114억 원을 들여 연면적 3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으며 수영장과 다목적 홀, 실내 풋살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이달 말부터 만 13세 청소년에게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 카드를 지급합니다. 이는 다양한 진로 직업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꿈기카드 사업의 일환으로 만 13세 중학교 1학년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모두 5,156명이 대상입니다. 이 카드는 충전식 포인트 카드로 연간 10만 원이 지원되며 진로나 직업, 스포츠 체험 등 등록된 가맹점 210여 곳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5천여 명의 청소년에게 꿈기카드를 발급해 약 4억 4천만 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세종시가 아름동 복험과 학원가 사이 자투리 공간을 학생과 주민의 휴식 및 문화 교류 장소로 꾸밀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인근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청소년들이 통학 차량을 승하차하는 곳이지만 야간 조명 부족으로 불안감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소년 안심 드롭존을 비롯해 자연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화분, 파고라 결합형 벤치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5월까지 설계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옛 아산 소방서 건물이 약 4년 만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철거된 부지에는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 등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옛 아산 소방서 건물이 이달 중 철거에 들어갑니다. 소방서가 이전하면서 방치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아산시는 현재 철거 업체를 선정 중으로 오는 5월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철거된 옛 소방서 부지에는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먼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는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 돌봄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중년과 청년들의 취업, 창업 지원 공간인 더 새로이 센터가 건립됩니다. 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140억 원. 아산시는 두 시설 연계를 통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합 문화공간은 행정 절차와 실시 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천안 맛집 선정을 위해 후보 업소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개업 후 2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일반 음식점 또는 휴게 음식점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시 홈페이지에서 맛집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식품안전과나 구청 환경위생과, 천안시 외식업 지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된 업소에는 상수도 요금 30% 감면과 맛집 표지판, 위생용품 등이 지원되고 시청 SNS와 소식지에 게재돼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이달 말까지 TV 홈쇼핑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 3곳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천안에 3년 이상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진흥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이르면 다음 달 공영 홈쇼핑 채널을 통해 50분간 전국 소비자를 상대로 제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또 진흥원으로부터 홈쇼핑 입점료 1,000만 원과 판매 수수료 인하 혜택도 제공받게 됩니다. 아산시가 지역사회와 청소년을 위한 아이디어를 아산시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청소년 참여위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아산 지역 내 14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2월까지 청소년 참여활동 기획 및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로 아산시 청소년재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불당일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우쿨렐레 강사 1명을 채용합니다. 위촉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접수 기간은 3월 1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면접 심사는 3월 11일이며 결과는 3월 14일에 발표됩니다. 직접 방문해 접수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1-667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콘크리트 산업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1-030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FN애시테크에서 디스플레이 부품 설치 및 운반 업무를 담당할 직원 6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10-953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조아에서 육류 도매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5-665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